예, 안녕하세요. 산업안전, 항공안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주입니다. 지도연금 세 번째 시간이죠? 지도연금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전문관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공무원이.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뭐라고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그거 꼭 해야 돼요? 아, 그거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점검하는 담당자 공무원들은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럼 이거는 여긴 좀 그러네. 협조가 제대로 안 되네. 라고 이제 마음속에 낙인을 찍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부분을 볼 때도 어, 좀 시각을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점검 나와서 왜 방해해? 이런 생각보다는 점검의 취지, 그다음에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점검 나갔을 때 서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각 법별로 갖춰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 목록을 미리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그 서류 목록을 만들고 그 서류를 다 이 바인딩을 해두시면 참 좋아요. 잘 돼 있는 회사는 이 분석 캐비넷에 어,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을 때 바인딩, 소방청에서 나왔을 때 문서 바인딩, 환경부에서 나왔을 때 문서 바인딩을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점검 나오면 그걸 통째로 착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일단 느낌이 좋죠. 아, 이 회사는 관리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류에서 참 많이 판결이 되거든요. 사업장을 가면. 첫 번째 느낌은 사실 그 사업장 입구, 그 안내실, 수의실을 지날 때 느끼게 되는데, 그 사업장 입구부터, 이 회사는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갔을 때 서류도 미비했거나 잘 돼 있거나, 현장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사업장 입구에서 들어섰을 때부터 이 정리정돈이 잘 된 회사는 서류도 깔끔하고요.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깔끔해요. 대부분 뭐 95% 이상은 그랬습니다. 서류. 그다음에 담당자가 없을 때에 대한 대응이에요. 대무자나 이런 분을 미리 지정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분한테 미리 충분히 사전에 그 교육을 한다든가 전달 사항을 전달을 하고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고 현장과 사무실의 문서가 다르고 관공서에 보고한 것과 우리 회사의 서류가 달라요.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거든요. 일치하는 문제. 근데 법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 뭔가 어떤 조치를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그 자의적으로 그냥 우리 회사에서 해석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마시고 그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요. 근데 전화상으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문서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전화상, 구두상으로 받는 거는 녹음을 해놔도 좀 그렇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되거든요.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증거,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찍어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있잖아요, 점검자도. 그래서 이 태도나 말, 어떤 감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현장 태도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케이스별로 보면은 자, 그거 어제까지 있었는데 하고 막 뒤진다면 좋은 느낌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바인딩을 해놔라.
목록을 갖춰서 미리 바인딩하고 어떤 사업장은 그 색인지까지 다 띄워놔서 아주 찾아보기 좋게 입자까지 만들어서 해놓는 회사들은 느낌이 좋잖아요. 서류 잘 갖춰놓으시라는 거. 담당자가 없을 때 또 대무자, 대체 체계를 갖춰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 사람은 늘 가정사도 있고 대소사가 있잖아요, 가정대소사. 그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라는 거. 그 진술이든 문서나 현장은 일치를 시켜 달라는 거. 만약에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 싸우듯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런 분 많거든요. 아니,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부터 뭐 장관이 어떻게 됐느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 점검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겠죠. 그 정답이 없는 얘기를 하시면은 오히려 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 해석은 그 다투지 마시라는 거, 그다음에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당 정확한 조항을 같이 보면서 아, 이거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라는 정도를 얘기를 하시면 그 점검 나온 분도 거기에 대한 사례나 판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점검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 내부 정보니까 이건 중요해라고 해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국가 주요 시설 같은 데는 사진이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도 얘기를 잘 하시는, 찍지 마요, 찍지 마. 거기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꼭 사진을 찍으실 거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검토하고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주요 기업이나 주요 시설에서는 이렇게들 하거든요. 점검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검증된 촬영 장비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뭐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 말과 행동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면 계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점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이설비 변경 신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거 변경 신고 대상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 근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 취급량이 원래 100분의 20 이상 늘면 대상인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른 100분의 1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대상 아닙니다. 근거 서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출하면 그렇군요 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이렇게 막 우기면은 얘기도 길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위반 사항에서 조금 더 가중하거나 뭐 애누리 없이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정의 동물이다, 사람은. 자료 미비, 담당자, 그다음에 태도, 법 해석, 또 불일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어떤 이해가 되겠죠. 꼭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서로 신뢰를 하면서 점검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행동, 기록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직원 간, 부서 간의 말이 또 매치가 잘 돼야 돼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죠. 막 실제 신고한 시간은 12월 30날인데 실제로는 뭐 1월 25일 날이다. 시간적인 그 일관성도 지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숨기지 말고
상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대신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말하는 거는 잘 가려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대응을 할 때, 조치를 할 때는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날 바로 대응이 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중으로 처리해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이번 주까지 좀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즉시 대응을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은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사후에 왜 그런 개선점이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겠죠? 그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인 분석하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계획 세워서 실행을 하고 사후 방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이 점검 받고 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점검 받고 개선해서 내부 또는 관공서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내부 조직원들 간에 서로 공유가 되고 학습이 돼서 계속 대물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지도 점검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도 점검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지? 목적이 뭐야? 뭐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야? 라는 걸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럼 나와서 도대체 뭘 볼까?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건 앞에 이제 각 그 법령별로 지도점검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도점검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사전 준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점검 나오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립하시면 서로 힘들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거든요. 또 기분 좋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또 이게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거면 바로 즉시 개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침에 점검 와서 점심때쯤 점검 마치고 가는데 그 전에 개선이 됐는데 그걸 위반했다고 위반 확인서에 적발하는 경우 드뭅니다. 아주. 그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하시라는 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저 점검 공무원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내가 전공 공무원이었다면 이런 거 진짜 할 거야. 또는 내가 공무원이었다면 이걸 문제 삼겠네. 라는 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는 거죠. 모범답안 있다고 했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도점검 규정이나 법에 사실 다 있어요.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대신 이제 그 시험범위라면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 표에 있는 그 항목들을 지키면 된다. 특히 각 법에 보면은 그 벌칙이라든가 행정처분, 과태료 조항이 있는 거는 꼭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